별게 다 있는 방송 페이다당. 이번 시간에는 두고 종례와 칠서 벽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두자는 막을 두자라고 합니다. 막을 두자. 뭔가 터졌는데 막는 도구로서 가장 쉬운 것은 나무목일 겁니다. 나무와 흙으로 막는다. 사람의 성에도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두사충 장군, 대구 수성구에 그 모명제가 있는데 이 명나라에서 임진왜란을 와서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우고 대구에 정착하신 두사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막을 두.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두라고도 이야기하겠죠. 성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와 흙으로 막는다. 그래서 두문불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문불출. 문을 막고 나오지 않는다. 바깥 출입을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고자는 볏짚 고자라고 합니다. 자, 이 고자가 세로로 길게 쓰여 있습니다. 고. 높을 고자 밑에 벼화자를 써놨습니다. 이걸 만약 밖으로 옆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벼화자 옆에 높을고. 그래서 이것은 볏짚고라고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고지 할 때 고자입니다. 원고지. 그래서 원고고, 또 원래는 벼화자가 있기 때문에 볏짚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세로로 이렇게 길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옛날에는 목간과 죽간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폭이 좁으니까 이런 글자를 옆으로 이렇게 하면 목간, 죽간에 다 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 벼화자를 밑에다가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앞시간에 나온 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군자도 무리 군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거에 썼다는 겁니다. 목간, 죽간에 쓰니까 이렇게 쓰니까 폭이 좁아서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폭이 좁아서 쓰기가 어려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자는 이것은 쇠북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쇠북종은 세금변에 아이 동자를 써야지 동동동동 종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쇠로 만든 북이다. 동동동 소리가 나는 쇠로 만든 북이다. 쇠북종인데 쇠북종의 약자로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자가 쇠북종의 약자로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원래는 쇠북종이 아니고 이것은 술잔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잔종, 또 술병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술병종. 어쨌든 간에 쇠로 만든, 무겁게 만든 종이다, 술잔이다, 술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옛자는 종례자입니다. 종례자는 선비사 밑에 보일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미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다랐다. 미칠 급자와 뜻이 같습니다. 다다랐다. 그래서 이것은 종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겠는데 종례. 근데 여기 두고 종례라는 것은 두고란 것은 두백도, 한나라 때 두백도라고 하는 사람의 초서를 이야기합니다. 초서. 그리고 종례라는 것은 종묘라는 사람의 예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백도의 초서라는 것은 초서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빨리 날려서 쓴 서체를 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백도라는 사람은 초서를 잘 썼다라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종료라는 사람은 종료라고 하는 사람은 예서를 잘 썼다. 그래서 이 예서라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육국을 쳐서 통일하고 정막이라는 사람이 정막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들을, 종내자니까 그 종들을 관리하면서 그 전의 대전, 소전, 이사가 만든 소전 이런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의 서체와 거의 비슷한 예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 정막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때 예서가 나타나는데 종료라는 사람이 또 예서를 잘 썼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칠서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요 칠자는 옷칠자지요. 옷칠자. 옷은 물이 나오는 겁니다. 옷물이다 이렇게 보고 이것은 옷칠자입니다. 옷칠자인데 원래 옷칠자인데 여기 물수자, 여기 아래 물수가 있습니다. 아래 물수가 있는데 이 아래 물수가 있는 것을 못 본 사람 또 이것이 물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여기에 삼수배를 붙여가지고 옷칠자를 또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옷칠자는 나무에서 흘러내리는 물이라는 겁니다. 나무에 흠집을 내니까 물이 흘러내린다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삼수배를 더 붙여가지고 옷칠자를 만드는데 이것이 옷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검은색이죠. 검은색이다. 그래서 검을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을칠. 자, 육다를 변해 옷칠자를 이래 써놨습니다. 자, 요거는 몸에서 검은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이 무릎 슬자입니다. 무릎슬. 부모님 슬하에서 할 때 이 무릎슬자입니다. 무릎을 보면 여러분들 무릎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목욕을 매일 하기 때문에 무릎이 피부색하고 똑같은데 옛날에 목욕을 1년에 한 2번 정도 할 때, 명절 때 할 때, 그럴 때 보면 전부 사람들이 배에도 때가 끼이고 몸에 때가 끼어 있고 특히 무릎, 다리 무릎, 팔 무릎 이런 데는 때가 까맣게 돼 있다 해서 이것이 옷칠자, 검을칠자를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그냥 의미 없이 결합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서, 칠서란 것은 온물로 써서 쓴 글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물을 대나무에 묻혀가지고 쓰니까 이것이 위에는 두껍고 처음이 옷이 많이 떨어지겠죠. 밑으로 내려갈수록 글자가 가늘어집니다. 가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과두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과두문자.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 과두문자를 원래는 과두가 올챙이 과자입니다. 그래서 벌레 충자를 붙여주고 과두문자 이렇게 되는데 올챙이처럼 위가 굵게 나오고 밑으로 가늘게 나오는 이러한 형태의 문자, 이게 바로 과두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온물을 가지고 대나무에 찍어서 썼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칠서, 온물로 찍어서 쓴 글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벽경, 이거는 벽벽자, 글경자인데 벽자는 벽벽자입니다. 이 글자는 굉장히 많은 뜻을 만든, 다른 글자와 결합해서 많은 뜻을 만드는 글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자, 이것이 피에서 달아난다. 피할 피자. 구슬벽자. 완벽이다 할 때 구슬벽자.
이것은 PRP자라고도 PRP자의 원래 글자다. 완벽이다. 또 벽벽자. 이런 글자들을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변화가 많다. 다른 글자와 결합해서 새로운 뜻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요 글자를 보면 이것은 사람의 몸이고 몸 밑에 넓적하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볼기둔. 어떤 데는 볼기독이라고도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볼기둔자다. 그러니까 볼기에다가 이거는 매울 신자. 매서운 침을 갖다 대니까 피에서 달아난다 하는 그런 뜻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RP자의 원래 글자인데 다른 것과 같이 결합해서 새로운 한자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서자는 글서자. 이것은 설명을 빠뜨렸는데 글서자는 이것은 분율자입니다. 분율, 또 오직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붓으로 오직 연습하라, 공부하라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것은 손수의 뜻입니다. 터진 가루알.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은 붓을 말합니다. 붓. 그래서 손에 붓대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율 이런 뜻이 되고 분율이고, 붓은 또 무엇로 만드느냐? 이 분율자는 무엇로 만드느냐? 붓은 무엇로 만드느냐? 위에 대나무로 주로 만든다 해서 이것은 부필, 이렇게 글자를 자꾸 늘려가는 것입니다. 칠서, 벽경, 벽벽자. 이것은 진할경, 경서경, 글경, 날경. 그러니까 날실과 시실 할 때 요거는 시실, 요거는 날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위, (38도) (36도) 동경, (135도) 이렇게 할 때 경이라는 것은 가로줄, 시라는 것은 세로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벽 속에는 경전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 전체를 설명하겠습니다. 두백도의 초서, 종려의 애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 당시 천자문을 찍을 때까지 유명한 분의 글씨였다. 두백도의 초서와 종려의 애서, 이런 것이 중요하게 글씨에 모범이 되었고, 또 칠서벽경, 벽경이라는 걸 하는 것은 노나라 공왕이 자기의 궁터를 넓히기 위해서 공자님 집에 벽을 허물었을 때 그 벽 속에서 나온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논어와 애기 등의 그 죽간 목간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나라 공왕이 자신의 궁터를 넓히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데 벽을 헐었는데 거기에서 경서가 나왔다. 그래서 왜 경서가 나왔느냐? 공자님이 살던 때는 BC 550년 전후입니다. 551년에 태어나서 47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만 나이로는 72세를 살았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73세를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72세를 사셨습니다. 자, 그때 유학이 다른 도가와 묵가 이런 학문과 서로 힘을 겨루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이사가 분서계획률을 단행했을 때 공자님 후손들이 그 벽 속에다가 공자님이 남긴 논어라든지 이런 것을 그 경전을 감추어놨는데, 노나라 공왕 때에 공왕이 궁전을 넓히면서 공사를 하면서 헐어보니까 그 속에 나온 경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나온 경전과
그 뒤에 진시황이 죽고 다시 이 논어를 복원했을 때 그 내용, 이제 암기했던 학자들이 다시 정리해 놓은 것하고 참 많이 닮았다는 겁니다. 별로 큰 차이 없이 구술한 거나 전해진 원래 원본하고 많이 닮았기에 옛사람들의 기억력이 대단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고의 초서, 종료의 예서 이런 것이 유명하고 칠서, 벽 속에 나온 경전이 옷나무로 옷물을 찍어서 대나무에 옷물을 찍어서 쓴 글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글서자는 붓으로 썼다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이 가로왈입니다. 말한다, 가로왈은 말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말하는 것을 붓으로 써놓았다 하는 것이 바로 글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으면 책이 되겠죠. 책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의 역사 가운데 초서를 잘 쓴 사람, 또 예서를 잘 쓴 사람, 만든 사람, 그리고 칠서, 궁전을, 노나라 공왕이 궁전을 열다 보니까 그 공자님 집 벽 속에서 경전이 나왔다. 논어를 비롯한 애기, 이런 경전이 나왔다라는 고사를, 옛날 일을 적어 놓은 8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